상대방의 일정, 동선, 누굴 만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확인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대의 배우자의 남자친구의 남편의 일정과 동선, 누굴 만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연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상태, 감정이 식어서, 열정이 식어서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해요. 이탈 욕구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연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개념인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를 구속하고 감시하고 통제한다 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행동이거든요. 물론 감정이 좋을 때는 나를 향한 관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감정이 나빠지고 벗어나고 싶을 때는 이게 구속이고 통제고 감시다 라고 받아들여지면서 점점 이제 나라는 존재가 부담스러워지고 버거워지고 벗어나고 싶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게 내 목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상대방과 감정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행동들을 철저하게 자제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좀 실제로 의구심이 드는 행동들을 했어. 그리고 혹은 과거에 나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한 이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진실을 규명을 해서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까지가 목표다 라고 한다면 물어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고요. 감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잡히면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목표가 응징이고 진실 규명이라면요. 그런데 내가 목표가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었다, 그게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겠다 라는 이유에서 구속을 한다거나 감시를 한다거나 상대방의 일정을 확인한다거나 동선을 확인한다거나 누구를 만나는지를 이렇게 추궁을 해가는 과정들을 만약에 밟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추궁을 해서 상대방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을 때는 그러면 내가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거를 내가 추궁을 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 내가 버리고 포기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포기할 각오로 상대방에게 진실을 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헤어지고 아니면 잘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추궁을 하는 순간 이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선택지는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내가 진실을 규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절대로 하셔서는 안 돼요. 영원히가 아니라 언제까지? 상대방과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요. 그렇다면 감정이 완전히 회복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사실 상대방과 감정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모든 태도나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열정과 애정들이 내가 체감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의심을 한다거나 이렇게 구속하고 감시하고 싶은 이런 욕구도 자체가 안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유사한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긴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좀 서로의 신뢰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장치적인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좀 룰을 정해서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어디가 누구 만나 언제와 이런 것들을 뭐 은근슬쩍 계속 확인한다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내 상태를 솔직히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 때문은 아닌데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던 세월 속에서 나에게 이런 상처들이 남아있다.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뭐 당신을 신뢰하지만 내 몸이 그냥 반사적으로 특정 상황이 되면 구체적인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되면 좀 안 좋은 생각들이 올라와서 나를 괴롭힌다. 당신을 신뢰하니까 내가 혼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 보려고 노력들은 해왔지만 그게 어느 정도 좀 한계도 있고 좀 버거운 느낌들이 많이 든다. 난 당신을 그냥 편안하게 온전히 사랑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싶은데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나에게 이제 피로감이 이렇게 쌓이는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당신이 나에게 요런 행동들, 내가 이런 행동만 해주면 좀 편하겠다 싶은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런 행동들 정도만 좀 해줄 수 있으면 내가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서 약속을 정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탁을 하는 개념이라는 거는 나는 상대방한테 그런 걸 요청하는 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줄지 말지는 상대방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이 여기서 뭐 들어주지 않는다 혹은 뭐 모두를 들어주기는 어려워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를 계속해서 뭐 상대방한테 너는 어떻게 내 마음도 그렇게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밖에 그 정도밖에 안 보여주냐 이런 식으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까지 노력을 해버리면 이때부터는 이게 부탁이나 요구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폭력의 개념으로 접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대방이 허용할 수 있는 범주까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협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흔쾌히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감동 감사들을 표현해 주면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 그래 그런 부분은 내가 최대한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들어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난 정말 이제 따뜻한 마음을 느꼈고 감동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해주면 상대방이 적어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 상태보다는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행동을 해올 거고요.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피드백들을 이렇게 해주다 보면 상대방은 그런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만족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전에 말했던 부분들 중에 더 맞는 영역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겠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뭐 요청했던 그런 행동들을 자발적으로 하나씩 더 들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